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백악관 태스크포스를 해산하고 연방기관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언제 해산할지 대화하고 있다면서 메모리얼 데이인 오는 25일을 전후로 코로나19 대응 조율을 연방기관으로 옮기기 시작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연방재난관리청이 이를 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NBC 방송은 이와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태스크포스 해산과 관련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비록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성급하게 정상화할 경우 또 다른 대규모 발병이 생길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있어 백악관 태스크포스 해산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지아주 공중보건부는 어제 주 내 66개 코로나19 검사소 위치를 모두 담은 지도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거주지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가까운 검사소 위치와 운영시간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표시해줍니다. 주정부는 지난 11일 동안 하루만 운영되는 곳을 포함해 총 19개의 검사소를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며칠 안에 검사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면서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것을 염려하는 모든 조지아 주민들은 의사나 지역보건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검사 일정을 예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정부는 어거스타 대학교가 개발한 AU Health Express Care 앱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앱은 원격 진료를 도와주는 것으로 24시간 아무 때나 스마트폰으로 코로나19 증상을 선별하고 바이러스 검사 예약을 도와줍니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일 오후 5시를 기해 자택 대피령을 완화하는 경제 정상화 1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총 3단계에 걸쳐 경제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1단계는 일단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으로 10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되 바깥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은 허용됩니다. 현재는 필수업종 근로자의 자녀만 어린이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었지만 모든 근로자 또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주민은 자택에 머물러 있기를 권장하되 영업이 허락되는 업소에는 방문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문을 열 수 있는 업종은 옷가게, 스포츠용품점, 서점, 공원, 기타 꼭 필요한 소매점 등입니다. 단 매장 내 수용 인원의 50%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식당과 술집은 투고 및 배달만 허락됩니다. 장기 요양시설 방문은 계속해서 금지되고 예배도 야외 예배만 허락됩니다. 한편 주정부는 모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둘루스시 의회에서 제임스 라이커 시 매니저는 시 공무원들이 5월 14일경에 시 법원과 시청 그리고 공공공사 덤스터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둘루스시의 공원은 5월 말까지 폐쇄되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행사들도 취소됩니다. 둘루스시는 공중 화장실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운동장, 테니스 코트 등의 개장 날짜를 귀네 카운티와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시 당국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폐쇄하라고 한 규정을 모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미국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이 뉴욕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 어린이 괴질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처음 확인된 뒤 점차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간 뉴욕시 롱아일랜드 코헨 어린이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이 의심되는 어린이 환자 약 25명이 입원했으며 이 중 11명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혀가 빨개진 증상부터 관상동맥이 확장된 증상까지 보였는데 최근 이틀에만 4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 환자 5명이 비슷한 증상을
증세로 입원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등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새로운 질환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일부 환자들은 가와사키병이라 불리는 희귀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뉴욕을 제외하면 10만 명당 신규 환자 발생률이 6.2명에서 7.5명으로 올라간다면서 뉴욕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명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지구 밖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짐 브리덴스타인 나사 국장은 어제 트위터에서 나사는 톰 크루즈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영화를 촬영하게 돼 기쁘다며 차세대 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나사의 야심 있는 계획을 실현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대중적인 매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톰 크루즈가 국제우주정거장에 가는 것이 역대 최고의 광고가 될 것이란 말인데요. 이 소식은 톰 크루즈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나사와 함께 액션 어드벤처 영화를 만드는 데 협력하는 초기 개발 단계에 있었다는 보도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나사가 참여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스페이스 X도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쨌거나 톰 크루즈는 대역 없이 본인이 직접 액션 연기를 하는 배우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우주인 경력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차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발견한 순찰대가 차를 갓길에 멈춰 세웠는데요. 놀랍게도 5살짜리 아이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왔던 것이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람보르기니 매장을 찾아가기 위해 부모님 차를 직접 몰고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는 부모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를 사달라고 조르다 꾸중만 듣게 되자 부모 몰래 차를 몰고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트위터에 아이 지갑에 $3밖에 없었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를 사기에는 돈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부모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삼성이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이 모든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고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모든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다며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특히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노사 문제와 관련해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한국노총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후속 조치를 내놓으라고 논평했고 정치권은 그간의 불법에 눈감았던 행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원 입대한 뒤 주경야독으로 미국 유수의 법과 대학에 합격한 병사가 있어 화제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주인공은 육군 12사단 쌍용연대 소속 정석현 병장인데요. 정 병장은 올해 3월 미국 뉴욕대와 듀크대, 컬럼비아대 등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법과 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란 정 병장은 국방 의무를 다하고자 해외 영주권을 포기하고 2018년 11월 자원 입대했는데요. 입대 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인 정비 시간 등을 이용해 평일에는 일과 이후 2시간, 주말에는 6시간씩 공부했다고 합니다. 정 병장은 전역 후 인권과 법 분야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표준 FM을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 싱글벙글쇼 진행자 강석과 김혜영이 33년 만에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소식입니다. MBC는 오늘 상암동 본사에서 강석과 김혜영 씨에게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는데요. 주말도 빠짐없이 정오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프로를 30년 넘게 진행해온 이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싱글벙글쇼를 하게 될 줄 몰랐다며 진짜 라디오를 사랑했던 사람이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영광이고 원 없이 했다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강석은 1984년부터 김혜영은 1987년부터 싱글벙글쇼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들은 현존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 최장수 단일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MBC는 봄 개편을 맞아 싱글벙글쇼 DJ를 팟캐스트로 유명한 정영진과 남성 듀오 켄의 백이성으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6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